자, 시간이 없어서 빠른 속도로 할게요. 기압과 바람 조금만 열었다가 환기시키고 닫아. 자, 이제 너네가 해야 되는 거 72페이지 기압과 바람 대부분이 이제 1, 2단원 시험 범위니까 여기까지 시험 범위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 기압이라고요. 기압과 바람에 대한 얘기 요거 할 건데요. 그 중에서 기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압력. 압력이 뭐니? 압력 얘기해봐. 일정한. 단위면적변 수직으로 작용. 그렇죠. 압력이라는 건요.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뭡니까? 힘이요. 이게 압력이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해서요. 압력이 면적하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스펀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3개를 놓는 거죠. 삼각 플라스크를 3개를 놓고요. 첫 번째 기역은 물을 반만 집어넣어요. 니은 물 다 집어넣고요. 디귿도 물을 다 집어넣어서 스펀지가 눌리는 정도를 가지고 압력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눌렸었던 게 뭘 것 같니? 디귿이 제일 많이 눌리겠죠. 그 다음 뭐예요? 니은. 그 다음 뭐겠어요? 기역.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똑같은 양의 물을 넣기 때문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네, 단위 면적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니은 같은 경우에 단위 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칠게요. 거기에 100N의 물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압력이 얼마냐면 10N per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단위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죠? 그래서 과학자 이름은 바꿉니다. 이게 뭡니까? 10 파스칼 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이 1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100N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100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단위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압력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험이고요. 기역하고 니은은 뭘 비교하는 시험일까요? 면적이 같으니까. 네, 면적이 같으니까 누르는 힘에 의해서 압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면적이 얼마냐면 10제곱미터로 둘의 면적 같습니다. 근데 누르는 힘이 물 반만 넣었으니까 50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5파스칼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압력 중에서 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기압, 물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수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풍선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럼 풍선은요.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 작용할 거고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멋진 말 내부압이 작용해요. 자, 근데 만약에 기압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압이 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풍선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야. 그치? 내부압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두 개의 크기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봐요. 우리 사람도요. 밖에서 기압이 날 누르고 있고 안에서 내부압이 밀고 있죠. 그래서 내 몸의 크기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합니다.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주에 갔다. 우주복 안 입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가면 기압이 순간 없죠.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터집니다. 와. 알겠어? 그래서 우주복은 기압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가 나를 누르는 이러한 기압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 뭐 때문일까요? 공기가 나를 누르는 이 힘은 공기의 뭐 때문에 생기니? 무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공기의 무게라는 건 뭐 때문에 생겨요? 중력 때문에 생겨요. 됐어.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공기에 무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압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표에서 땅바닥에서 몇 킬로까지 공기가 있니? 몇 킬로까지 있지? 지난 시간에 했죠? 몇 킬로까지? 1000킬로까지가 됐어. 공기가 모여있는 대기권이죠. 됐죠? 그 중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공기는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위로 갈수록 공기량이 뭐하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공기량이 엄청나게 희박하니까 여기서 유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내려와 줘야 공기와 마찰에서 유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성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중간권. 중간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래쪽에 중력 때문에 공기가 쏠려 있겠네? 자, 아래쪽이 어디냐면 대륙권이요. 대륙권이 전체 공기의 몇 퍼센트가 쏠려 있습니까? 80%가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공기의 양이 많으니까 아래쪽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세겠죠? 됐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누르는 힘이 뭐해집니까?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로축은 높이고요. 가로축은 뭡니까? 기압입니다. 기압. 됐어? 그래서 기압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바로 중력 때문이다. 공기의 양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한 지점에서 받는 풍선이 받는 기압의 방향, 압력의 방향 어느 방향입니까? 압력. 네, 압력은요 항상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압력 중에 대표적인 수압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고요 물속에 쑥 넣으면요 일회용 장갑이 어느 방향으로 내 손을 누르니? 모든 방향을 눌러요. 됐죠? 그래서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제일 클까요? 어느 방향? 어느 방향? 그 지점에서 모든 방향을 누르는 기압의 크기는 다 같아야 됩니다. 됐어? 네, 단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점점 뭐해지는 거고요. 작아지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놓쳤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갈수록 풍선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이유는 기압이 뭐해지기 때문이야?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건 무슨 법칙? 송원 선생님한테 배웠지. 풍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다가 터진다. 네, 보일 법칙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넌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켰길래 수업 시간에 상담을 해? 아닙니다. 예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기압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를 공기가 누르고 있는 기압을 우리가 봤는데, 예서 여기 봐. 자, 지금 여러분들은 기압을 받고 있다는 게 느낍니까?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적응했기 때문이에요. 됐죠? 실제로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들의 몸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내부한 만큼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뭐가 작용하고 있어? 기압이 작용하는데 이 두 개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근데 이렇게 힘의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우리 기압도 느끼지 못해서 옛날 사람들은 기압이 있다라는 것도 잘 몰랐단 말이야. 그랬다가 기압을 인지하고 최초로 측정한 과학자가 있죠? 누굽니까? 토리첼리입니다.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기압을 처음으로 측정할 때 사용한 게 뭡니까? 수은입니다. 그래서 토리첼리의 수은, 기압계. 자, 히라스님한테 엄청나게 열심히 배우셨을 텐데, 자, 수은을 가지고 기압을 측정했는데요. 이 사람이 기압을 측정하는 원리는요. 이렇게 수조에 물 대신에 수은 집어넣어요. 그리고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를 뒤집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이만큼의 수은이 누르는, 나 내려갈 거야! 라고 해서 누르는 수은의 무게가 작용해요. 그러면 이 수은이 내려오는 만큼 수조에, 됐어? 수은의 높이가 뭐해집니까? 점점 높아지겠죠. 됐어? 근데 얘가 이렇게 점점 올라오려고 할 때 이 밖에서 누르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기의 압력, 기압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수은이 밀고 올라가려고 할 때 기압은요, 안 돼! 올라오지 마! 라고 해서 누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압이 크냐 아니면 여기서 누르는 수은의 뭐가 크냐, 무게가 크냐에 따라 힘의 싸움이 생기겠죠. 그 중에서 수은이 열나 많다면 수은의 무게가 크겠죠. 밀고 올라옵니다. 됐죠? 밀고 올라옵니다. 자, 그랬다가 수은이 점점 됐죠? 빠져나가게 되면 수은의 무게가 점점 뭘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밑에서 누르는 수은의 뭐와 무게와 밖에서 누르는 공기의 기압이 뭐해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됐어? 더 이상 얘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멈추더라 라고 하는 걸 생각한 거죠. 됐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압의 크기를 수은의 무게를 이용해서 측정한 사람이 바로 토리첼리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기압의 크기 도대체 얼마일까? 바로 수은 몇 cm의 무게가 누르는 힘과 같습니까? 76cm의 수은이 누르는 힘과 같죠? 이거를 여러분들 지구의 평균 기압 멋진 말 뭐라 합니까? 지구의 평균 기압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그걸 대기압이라고 하고요. 그 대기압을 우리는 1기압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 1기압이 수은이 얼마입니까? 얼마? 76cm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 그래서 2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 Hg와 같다. 이거죠. 그럼 수은 대신에 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수은이 더 무겁니? 물이 더 무겁니? 수은이 훨씬 무거우니까 이 76cm의 수은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를 만들려면 물기둥은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얼마? 10m에 해당되는 물기둥이 바로 1기압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속에 10m 잠수했을 때 여러분들 누르는 수압, 그게 지금 여러분들 공기가 너네들을 누르고 있는 힘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럼 물이 아니고 공기 기둥은 얼마?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00kg의 공기 기둥이 나를 누르고 있는 힘이 1기압의 크기와 같아요. 됐어? 자, 그래서 토리실리가 이 실험을 하다가 계속 76cm에서 멈추는 걸 통해서 아, 이만큼의 기압이 작용하는 거구나. 그럼 나 이 76cm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수은줄을 지금 한 두께보다 훨씬 더 얇은 걸로 훨씬 더 두꺼운 걸로 바꿔서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자, 높이는 누가 더 높은 데서 멈춥니까? 다 똑같아요. 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두께를 변화시키지 않고요. 한 놈은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놓고요. 한 놈은 비스듬히 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수은이 빠져나가다가 멈추는 수직 높이 누가 더 높을까요? 다 같습니다. 됐죠? 네,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기울여도 두께를 다르게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저는 무조건 얘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76이 아니고 다른 높이에서 멈추게 하고 싶어요. 방법 없을까요? 방법 없을까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뭐 해집니까? 낮아지니까 멈추는 수은의 높이는 76cm보다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집니다. 기압의 크기만큼이 높이이기 때문이야. 됐어? 그러니 평상시에 1기압일 때는 76cm에서 멈춰야 되는데 내가 얘 가지고 산에 올라가니까 얘가 70cm에서 멈췄어요. 됐어? 몇 기압일까? 라고 하면 비례식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문제들도 중학교 때 나옵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기압과 같은 크기 얘. 하지만 요즘은 기압을 이걸로 안 측정하죠. 우리 기압의 단위 뭐 있어요? 헥토파스칼. 알겠어요? 1기압의 크기 얼마? 1013 헥토파스칼. 알겠습니까? 요렇게까지. 그래서 1기압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할 겁니다. 됐죠?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기압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스트에 있는 5065의 기압은 오늘 하루 동안에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한 지점의 기압은? 정신 안 차리냐? 한 지점의 기압은 매 순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거 매 순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때요. 기압의 크기가 날씨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상 요소들을 관측하는 관측소들이 있어요. 대략 한 30곳 있답니다.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해서 중앙 슈퍼컴퓨터로 다 쏴주는 거야, 정보를. 그래서 기압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알겠어? 네. 매 순간 습도, 기온, 기압 다 바뀝니다.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압의 종류가 있죠? 불러. 기압의 종류 뭐 있니? 뭐 있을까요? 기압의 종류? 저기압과 뭐가 있습니까? 고기압이 있어요. 됐어. 저기압은 로, 고기압은 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압과 고기압은 도대체 왜 생길까? 라고 하면 실제로 우주 만물은요. 모든 게 다 같아지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칠판을 이렇게 대고 있을 때 시원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서 뭐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열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움직일 거예요? 온도가 같아져 열평형이 될 때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은 뭐든지 다 같아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의 지표면 위에 있는 공기의 양도 다 같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어떠냐면 여기는 바다고요. 여기는 육지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양의 햇빛을 받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죠? 멋진 말. 비열이 달라요. 됐어? 그럼 비열은 모래가 큰 거니 물이 큰 거니? 물이 훨씬 더 크니까 물이 온도가 잘 바뀌는 거니 안 바뀌는 거니? 잘 안 바뀌는 거죠. 됐어?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온도는 둘 다 10도, 10도였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지는 낮 동안에는요. 얘는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한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얼마? 25도까지 올라간다고 치자. 됐어? 이렇게 돼요. 비열 차이 때문에. 됐지? 그러면 열평형에 의해서 모래의 온도가 50도니까 그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도 50도가 됩니다. 바닷물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몇 도? 25도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공기인데 온도가 다르면 운동 속도의 차이가 생기죠. 됐죠? 그러면 얘는 운동 속도가 활발하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애가 우와 이렇게 움직일 거면 그 안에 있던 공기들 다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밀린 공기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얘 운동 속도가 활발해서 공기들이 빽빽하게 있을 수 없어. 얘네들이 밀려서 어디론가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됐어.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면 그 공기들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기류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뜨거워진 공간에 있는 공기들은 위로 올라가려면 무슨 기류를 만듭니까? 상승기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공기가 100개 있었어야 정상인데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쪽의 공기는 80개밖에 안 남아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얘는요 공기의 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죠. 됐어? 그러면 더 공기들이 빽빽하게 모일 텐데 어디에 있던 공기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 있던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무슨 기류를 만듭니까? 하강기류를 만들어요. 됐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뜨거운 쪽은 상승기류를 차가운 쪽은 하강기류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처음에는 100개의 공기가 있다가 됐어. 같은 넓이 안에 여기에 공기의 양이 120개가 됐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같은 면에 공기가 누르는 무게값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겠죠. 얘는 80개의 공기가 누르네, 얘는 120개의 공기가 누르네. 그럼 어느 쪽이 더 세게 누르겠니? 당연히 120개가 더 세게 누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무슨 기압이 생깁니까? 고기압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무슨 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있는 척 하세요. 저기압이 생긴 이유가 뭐 때문이야? 뜨거웠기 때문이야. 알겠어? 고온이기 때문이야. 고기압이 생긴 이유가 뭐야? 차가웠기 때문이야. 그럼 머리 있는 척 해보시면 온도와 기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대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생겨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긴다. 납득했습니까? 했습니까? 오케이. 근데 많이 힘들어? 괜찮아? 자, 근데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됐어. 모든 게 다 같아지고 싶어 하니까 여기는 공기가 120개 있네? 여기는 80개 있네? 양이 다르잖아. 그러면 양을 같게 만들고 싶어. 이제 어떡하니? 어떡하니? 됐어? 얘는요 차가우니까 위로 못 올라가요. 얘는 뜨거우니까 못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못 움직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수평의 이동이 생기는 거죠. 됐죠? 그래서 공기의 양이 많은 쪽에서 공기의 양이 적은 쪽으로 수평으로 공기가 이동해 갑니다. 우리는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멋진 말로 기류라고 한다면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수평 이동을 바람이라고 해요. 그럼 바람은 반드시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불 수밖에 없습니까? 공기의 양이 많은 고기압에서 공기의 양이 적은 어느 쪽으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바람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기의 흐름이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기의 흐름은 바람이라고 안 한다고요. 알겠어? 아래쪽 수평 이동만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면 이쪽을 동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서쪽이라고 하면 지금 부는 바람은 동풍이니 서풍이니?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에어컨 바람이지.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선풍기 바람이라고 하지. 풍향은 그렇게 있는 거야. 어디서 바람이 왔냐는 거야.
알겠어? 얘 어디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죠. 그러니까 얘는 풍향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동풍이라고 불러야 된다. 서풍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지금 이 바람은요, 낮 동안에 육지보다 바다의 온도가 낮아서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낮 동안에 해안가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다 해자 써서 해풍이라고 하죠. 꼬맹아, 바람을 맞으면 시원합니까? 더 뜨거워집니까? 시원하죠. 왜? 바람은 무조건 어디에 있는 공기? 차가운 공기가 불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낮 동안에는 바다 쪽이 차갑기 때문에 해풍이 불어요. 밤이 되면 거꾸로죠. 무슨 풍이 불까요? 육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햇빛이 비쳤는데도요, 온도가 불균등해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비열차.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바람은요, 공기의 수평적 이동인데, 됐죠? 네. 이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근데 비열차가 생겨서 온도차가 생기면 반드시 어디?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바람이 불죠. 알겠습니까? 네. 이 비열차에 의해서 생긴 대표적인 바람이 뭐였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해안가에서 부는 바람. 이 둘을 합해서 뭐라 그럽니까? 해력풍이라고 하죠. 그럼 해력풍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주기는요, 해풍이 불었다가 그 다음 해풍이 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얼마입니까? 하루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비열차에 의해서 생기는 해풍 말고 또 비열차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 또 있습니까? 해력풍 말고? 네. 우리나라에서 부는 계절풍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넓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뭡니까? 해안가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요. 저쪽 유라시아 여기가 육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태평양 바다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낮과 같은 계절이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은요, 바닷가가 뭐하고요? 시원하고요. 그래서 육지 쪽이 뭐합니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봅니까?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불겠죠. 그래서 이걸 동서남북으로 읽으시면 풍향 뭡니까? 네, 여기에서 시작했으니까 여름철에 부는 바람이 남동 뭡니까? 계절풍이라고 읽히죠. 그래서 밤이 되면 거꾸로 바람은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네, 밤이 되면 됐죠. 그래서 밤과 같은 계절이 뭡니까? 겨울이죠. 겨울철에 부는 바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북서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해서 우리나라에 부는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주기요. 그래서 여름에서 부는 바람이 다시 여름철이 될 때까지 얼마 걸립니까? 1년 걸립니다. 티라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해류풍의 주기는 하루이고요. 계절풍은 똑같이 비열차에 의해서 생겼지만 주기는 1년입니다. 이 주기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규모입니다. 규모. 그래서 그 규모가 작으면 주기가 짧아요. 규모가 크면 그래서 주기가 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열차에 의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압에서는요,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건 땅바닥에 공기들이 많아졌네?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무슨 기류 때문에? 하강기류 때문에. 그래서 저기압은 땅바닥에 공기들이 줄어들었네? 왜요? 땅바닥에 있던 공기들이 다 뭐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봅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죠? 하지만 이렇게 안 불어요. 왜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요, 이 등압선의 수직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불어나간다고 배웠을 텐데,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나가되 어떻게 불어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바람이 불어나간다. 됐죠? 저기압으로 바람이 들어갈 때, 자,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들어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면서 불어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럼 나 궁금해요. 바람은 왜 휩니까? 저장력 때문에. 실제로 바람은 휘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은 똑바로 오는데 사람이 뭘 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타고 있니? 기분 사전하는 지구를 타고 있죠. 근데 지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뭐 하고 있니? 자전,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 바람은 나의 배꼽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요. 내가 회전하니까. 그래서 이 배꼽을 향해서 오던 바람이 나의 옆구리 쪽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사람이 대단히 이기적이라서요. 자, 바람이 지가 돌았는데도 사람들 입장에선 바람이 배꼽을 향해서 오다가 옆구리 쪽으로 휘었네 라고 얘기하는 뿐이야. 알겠어? 자, 이렇게 바람이 휘어서 부는 이유가 바로 지구의 뭐 때문이라고요? 자전 때문이라고요. 알겠어? 네, 그랬을 때 요 그림 맞게 그린 거 찾아라가 시험에 100%죠. 중상 수준에서. 알겠어? 자, 그래서 오른손. 고기압이 됐어. 기류가 엄지손가락이야. 고기압 무슨 기류? 하강 기류. 엄지손가락 내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 보이십니까? 자, 이 네 손가락이 뭐합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이게 바람이에요. 됐어? 저기압은요. 엄지손가락 올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압이에요. 되겠어? 자, 이러한 기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3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빠른 속도로 하죠? 토리첼리의 기압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73페이지. 됐죠? 시간 관리 문제 아니죠? 자, 시간 모자라? 다 했어? 자, 1번 봐. 자, 1번 보시면 기압이 어느 방향?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도 물은 쏟아지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의 몸속에서 외부로 기압보다 뭐한? 같은 네,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 볼게요. 수은기둥이 내려오다가 멈추었을 때 수은기둥을 누르는 압력은 기압과 뭐합니까? 같을 때 멈추겠죠. 1갭일 때 수은기둥의 높이 얼마? 76cm예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공기로 뭐에 있습니까? 채워져 있지 않아. 네, 그러니까 멋진 말로 진공 상태겠죠. 수은이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진공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굵기가 더 굵은 유리관을 사용하면 내려오다가 멈추는 높이는 변화 없어요. 5번에 유리관을 기울이면 수은기둥의 높이는 뭐 하십니까? 그래도 변화 없어요. 수은 대신에 물을 사용하면요 멈추는 높이는 뭐 해줘야 됩니까? 높아져야죠. 10m까지. 자, 3번은 순서대로 부를까요? 뭡니까? 76, 그 다음 760, 그 다음 1013, 그 다음 얼마입니까? 10. 이거 다 외우십시오. 자, 4번 갈게요. 4번에서요 부등호 방향 다르네. 몇 번? 부등호 방향 다른 거 몇 번? 왜 말을 못해? 몇 번입니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왼쪽입니다. 이 새끼들아. 병신들아. 다 왼쪽입니다. 뭐? 있다 없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잘하는 새끼들이. 자, 5번 봐. X 몇 개? X 몇 개? 두 개. 네, 두 개죠. 두 개. 몇 번 틀렸습니까? 2번, 3번. 2번, 3번이요. 기압은 아래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이고요.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넘어갈게요. 6번부터 10번까지 빠른 속도로 하죠. 하나라도 더 풀어야 숙제가 없죠. 네. 그래도 이번에 내신 문제 다 풀어왔어요. 우리 홍진표가 풀어온 걸로 봐서 우리 반 100%입니다. 홍진표 안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가져왔어요. 안 받았는데. 어떤 거? 오투 말고요. 이거 이 단어 내신. 아, 그
다음 주에는 오토 검사할게요. 새 책이라 안 옮겼는데 옮겨야 돼요. 옮겨요. 오늘 것까지. 우리 꼬맹이 지윤이가 아프니까 그냥 수업 시간이 너무 조용하다 지윤아. 빨리 나! 지윤이가 생각보다 시끄럽다니까요. 원래 지하면 누구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저 미친년이 덜 미친년한테. 근데 그래 미친년 거잖아요. 자, 네. 비열죄. 했죠? 네. 6번 순서대로 다 불러. 죽인다. 낮아지고 첫 번째 낮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지고. 높은 곳에서 낮은 네, 낮은 곳. 됐어. 네, 높은 곳, 낮은 곳. 됐죠? 낮아지고 높아지고 높은 곳, 낮은 곳. 자, 7번이요. 순서대로요. A, B, B에서 A. 됐죠? 8번이요. 무슨 차? 기아차. 자, 9번은 어느 쪽? 왼쪽. 바람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있는 거예요? 왼쪽 바다 육지에서 바다죠. 이게 어느 쪽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 아니야? 근데 신경기는 왼쪽에 있어요. 아, 화살표가 왼쪽에 있는 화살표냐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냐? 아, 나 깜짝 놀랐어. 너네 다 병신들의 집단인 줄 알았어. 자, 육지에서 바다를 향한다. 자, 바람의 이름. 요풍 언제 불어? 밤에 기온 어디가 높은 거야? 바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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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 거예요? 아, 기온. 육지에서 바다 아, 기온은 어디가 높아요? 바다가 높죠. 기압은 육지 육지가 높죠. 자, 10번 볼게요. 10번은 무슨 10번은 되죠? 가는 무슨 계절? 간 여름 여름입니다. 남동 계절풍. 나는요. 겨울입니다. 북서 계절풍. 자, 2번은 다 뭘까요? B하고 C BC. 됐죠? 넘길게요. 자, 이 정도의 내용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뭐 같아요? 77페이지죠. 77페이지 맨 밑에 있는 해풍인지 육풍인지 남동풍인지 북서풍인지 구분하는 바람 읽어내는 거 가장 많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한 장 넘겨. 78페이지 보시면요. 두껍게 했을 때, 얇게 했을 때, 기울였을 때 높이 변화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 틀리지 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82페이지 기단 갑시다. 너무 싫어. 자, 82페이지 보시면 지학 시간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볍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날씨 변화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자, 날씨 변화는 선생님이요.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희망사항이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다 기상캐스터가 되더라고요. 왜요? 선생님 천체물리학 건데 기상캐스터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상캐스터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9시 뉴스 끝날 때 언니가 날 볼 수도 있었는데 기상캐스터가 되려고 했었는데 못 됐죠. 왜요? 키요. 아. 키에서 걸렸어. 키 작을 수도 있죠. 기상캐스터는 키가 선생님 작지 키가 얼마나 않더라고요. 크신데. 맞아. 근데 왜 키가 이유? 왜 스튜어디스는 키가 작으면 안 될까? 뭐 그런 뭐 아니 그 세상이 들어온 거지. 세상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키 때문이야.
근데 너는 키 작진 않잖아. 키 얼마인데? 아니 이준인데 네, 이준이 작아요. 100. 100 얼마? 163? 야 거짓말 치지 야, 마. 163을 작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선생님 얘 와, 인생 더럽다. 선생님 얘 163 아니에요. 얘. 야, 어차피 2m 안 되는 건 위아래 월드 아니야? 선생님 얘 너나 좀 커. 연설 170이에요. 너네는 진짜, 너네는 이 정도면 중력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크면 안 돼. 키는 160 언저리가 가장 선생님 큰 왜 키야. 그래? 자, 야, 너네가 무리하게 큰 거다. 야, 큰지훈, 너는 몇인데? 171. 미친년. 더 커요. 에서보다 크죠. 그 초록색 인간 누구지? 헐크요. 초록색. 초록색 인간 있잖아. 왜 잠자면 녹색 어머님 해? 이렇게 못 쓰고 자면은 그 사람이 초록색 인간 되는 거. 마스크? 초록색 인간이요? 얼마나 아니에요? 파랑 인간이야? 아바. 아바타. 되게 파란색이 아니에요? 어떻게 초록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키가 커? 2m 넘지 않아요? 아 진짜? 거의 아바타처럼 미가 만들고 있어. 거북이죠. 아바타 그냥 말라 보였는데. 자, 미안. 내가 또 헛소리했구나. 아 왜요? 자, 날씨의 변화인데요. 날씨의 변화 중 단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가 있고요.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가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단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라는 그 단기간은 얼마?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이 단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기, 기상이라고 하고요. 이 단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압입니다. 그 중에서 꼬맹아, 기압은 조금 전에 배웠어요. 고기압과 뭐가 있다고요? 저기압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다가와요? 날씨 어떻습니까? 맑음입니다. 저기압이 다가와요? 날씨 뭐합니까? 흐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날씨는 맑다 흐리다지 춥다 덥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맑다와 흐리다의 기준은 뭡니까? 구름이에요, 구름. 알겠어? 구름은 무슨 기류가 있을 때 생깁니까? 그럼 그 상승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기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올 때 날씨가 뭐하다고요? 흐리다고요. 너네 유추할 수 있는 능력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 면접 가면 기존에 봤던 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배운 내용들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저기압은 상승기류 때문에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다가오면 날씨가 흐린 거고요.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다가오면 날씨는 맑아집니다. 하강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라고 할 때 그 장기간은요. 한 달 또는 서너 달 또는 1년입니다. 됐죠? 자, 그 기간에 걸쳐서 날씨의 변화가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인데 서너 달을 기준으로 해서 생기는 게 뭡니까? 바로 계절입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라고 하고요.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는 기상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는 누가 주관합니까? 네, 이건 기단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기압과 기단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냐? 자, 그럼 꼬맹아, 기단은 무슨 말이니? 기압은 공기의 압력이었어. 그치? 기단은 뭐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 네, 공기 기자 물이 단자야. 공기덩어리야. 알겠어? 기단은 공기덩어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기단은 공기덩어리인데 어차피 지구는 공기덩어리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구는 하나의 기단이야? 아니에요. 기단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성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질이 뭐한?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 공기에 어떤 성질을 볼 거야? 어떤 성질을 볼 거야? 온도와 뭡니까? 습도입니다. 딱 요거 두 개만 봐요. 됐어? 그러면 경우의 수. 온도와 습도로 경우의 수를 결정하면 기단은 몇 종류가 생길 수 있니?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온도 높아, 습도도 높아. 온도 높은데 습도는 낮아. 온도 낮은데 습도 높아. 온도 낮은데 습도도 낮아. 맞아요?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단은 4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온도 높고 습도 높아 불러. 이런 성격을 뭐라 그럽니까? 온도 높아 온난, 습도 높아 다습. 병신들. 씨. 온도 높은데 습도 낮아 불러. 온난, 건조. 됐어? 네. 불러 이제. 한냉, 다습. 이런 단어가 나와줘야지. 그다음 한냉, 건조. 됐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단들이 형성이 되면 그 지역은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계절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자, 이러한 기단은요, 공기덩어리가 갑자기 이 성질이 왜 생겼을까? 공기덩어리의 성질은 누가 만들어준 거니? 네, 지표면의 성질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니 시베리아 벌판 위에 있는 공기는요, 어떤 공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러. 어떤 것 같아요? 더럽게 한내 불러. 건조죠. 북태평양, 콜라 좀 추는 언니들이 있는 북태평양 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공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온난, 다습이에요. 이렇게 공기의 성질은요, 공기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지표면의 성질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단의 이름은 그냥 지명을 그대로 땁니다. 시베리아 기단, 그럼 병신만 아니라도 다 느껴요. 아, 한냉 건조 하겠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단의 이름은 지명을 그대로 땁니다. 왜? 지표면의 성질을 닮았기 때문에. 알겠어? 근데 이러한 기단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가 됐어? 이동해 가요. 얘가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해 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기단이 북태평양 쪽으로 오면 성격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합니다. 지표면이 달라지니까. 알겠어? 기단의 성질이 바뀌는 걸 멋진 말로 기단이 뭐 된다? 변질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그러면 기단이 변질될 때요, 아래쪽부터 바뀔까요? 위쪽부터 바뀔까요? 아래쪽부터 바뀌겠죠. 지표면 아래에서 오는 성격이 그대로 번져가는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아래쪽은 고온이 되고요, 위쪽은 저온입니다. 그럼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대류 일어납니까? 네, 저온이 무거운 공기니까. 얘가 내려오려고 그러고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죠. 이걸 불완전 변질이라고 해요. 알겠어? 이때 구름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갈 때는 안정적 변질이라고 합니다. 됐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단들이 움직여가면서 서서히 변질되면서 기단의 성격을 잃게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도요, 이 4개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4가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기억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중에서 얘네들의 성격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가로 잘라요. 위가 춥니 아래가 춥니? 위가 춥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뭡니까? 한냉입니다. 아래쪽은 뭡니까? 무조건 온난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세로로 잘라요. 어느 쪽에 바다가 많아요? 오른쪽에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그리가 뭡니까? 다습입니다. 얘네들이 뭡니까? 건조입니다. 별도로 외울 필요 없죠. 병신들만 외우는 거야. 알겠어? 이런 성격은 바로 그 지명에서 나오는 거야. 자, 여기가 어딥니까? 그래서 얘 이름이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얘가 우리나라 무슨 계절에 영향을 줍니까? 겨울철에 영향을 줘요. 자, 얘 지명이 뭘까요? 네, 여기에 중국의 양쯔강이 흐른대요. 그래서 양쯔강 기단이고요. 우리나라 무슨 계절에 영향을 줍니까? 봄, 가을에 영향을 준다고요. 자, 여기가 어디야? 아까 거기 훌라춤 추던 언니도 있는데, 네, 북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얘가 영향을 주는 계절이 뭘까요? 당근 여름이에요. 되겠어? 자, 여기는 일본에 오호츠크해라는 앞바다가 있대요. 그래서 그 바다 이름 딴 거야. 오호츠크해 기단이고요. 얘가 영향을 주는 계절이 초여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계절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사계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사계절은요, 됐어? 겨울, 봄, 가을이 하나입니다. 왜? 같은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됐어? 그럼 나머지 2개로 볼까요? 초여름과 한여름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기단은요, 무슨 기압에서 만들어집니까?
기단이 되려면 그 위치가 고기압이어야 되니 저기압이어야 되니? 고기압. 기단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규모의 고기압이 형성돼야 기단이 만들어집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맞아.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상상해 보셨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그림을 그려놓고 무슨 계절이니? 물어본다고요. 그랬을 때 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고기압의 위치를 확인해라. 저기압은 무조건 고기압과 대각선 방향에 생긴다. 알겠어? 상대적인 거니까.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고기압의 위치가 바로 기단의 위치고 계절을 결정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고기압이 있어요. 무슨 기단입니까? 시베리아 기단이니까 우리나라 무슨 계절입니까? 겨울철이죠. 자, 시베리아 기단이요. 발달해서 얘가 우리나라를 덮어버려요, 공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시베리아스러워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시베리아스러워졌으니까 우리나라의 날씨, 기후 어떻습니까? 대단히? 네, 외우세요. 뭡니까? 한데 뭐해집니까? 건조해지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랭한데? 죽을 만큼 한랭하죠. 됐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파가 몰아닥친다. 얘 때문이에요. 됐어? 더럽게 한랭합니다. 그리고 열나 건조하니까 산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어? 그러면서 겨울철 날씨를 표현하는 단어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 겨울철은요. 3일 동안은 죽을 만큼 추워요. 근데 4일 동안은 견딜 만큼만 춥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만사온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었어야죠. 사만사온의 날씨가 반복되는 게 겨울철 날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달했죠? 자, 풍향 읽어. 부, 서, 계절풍이 불고요. 그래서 기압 배치는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형태예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겨울철입니다. 맞아? 자, 그러면 겨울철 말고 여러분들 여름철을 그려볼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여름 중에서 일단 초여름이 먼저 시작되겠죠. 우리 초여름의 날씨의 특징. 여름이 시작되기 전 초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날씨의 특징은 쌀쌀하면 좋겠다 이 새끼야. 장마철이지. 장마철. 우리나라 초여름 장마철 시기를 초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여름에 발달하는 기단이 뭘까요? 자, 원래 하나의 계절에는 하나의 기단만 발달하죠. 유일하게 초여름에만 두 개의 기단이 동시에 발달합니다. 알겠어? 뭐하고 뭐가 발달할까요? 아니야. 왜? 어떻게 총 가져와. 저 정도면 써서 죽여도 전당방이 아니에요. 오츠크의 기단과 무슨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동시에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됐어? 그래서 초여름에만 유일하게 두 개의 기단이 동시에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바로 오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인데요. 얘 성격 보지 말고 생각해봐. 뭐니? 한대 다수. 됐어? 이거 온난 다습이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무조건 더운 공기가 상승한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구름 생긴다. 알겠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구름 생겨서 비 올 텐데 차고 축축한 공기와 뜨겁고 축축한 공기가 만났으니 얼마나 큰 구름을 만들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내는 장마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장마철은요. 고기압의 위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장마철일 때 생기는 전선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히라스메트 다 배우셨을 거예요. 무슨 전선이 생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장마전선이라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정체전선이죠. 이렇게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그려져 있으면 무조건 초여름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요걸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는데요. 그 중에서 오츠크의 기단의 그 세력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츠크의 기단이 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 쪽에 장마철이 형성이 되겠죠. 그랬다가 북태평양이 정신 차리고 힘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북한 쪽에 장마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일주일 반 정도, 2주 가까이를 이렇게 집중호우가 막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초여름입니다. 근데 이미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싸우다가 결국은 한 새끼가 전사합니다. 총알 먼저 떨어지는 새끼. 누굴 것 같아요? 오츠크의 기단이죠. 규모가 오츠크의 기단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발이 훨씬 더 약해. 알겠어?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물을 다 쏟아내는 총알이 얘가 먼저 떨어지죠. 그러면 얘가 확 밀고 올라옵니다. 됐죠? 그래서 오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약해져서 얘가 소멸되면 그때부터 초여름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뭡니까? 한여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여름은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만 작용하는 그 순간부터를 얘기해. 됐어? 그러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니까 아 이제 비는 끝났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북태평양 기단의 성격 기억하시죠? 불러. 온난. 가슴. 얼마나 온난해? 더럽게 온난해? 불러. 열나 덥죠. 뭐라고 합니까? 무, 더, 위가 기승이죠. 자, 너무 더워서 밤에 됐어. 기온이 툭 떨어져야 되는데 몇 도 밑으로 안 떨어져? 27도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밤이 돼도 온도가 27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 뜨거운 밤. 그렇지, 열대마저. 열대야. 됐어. 밤낮 쓴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와 적도 쪽의 날씨를 보면 한여름은 적도가 훨씬 더 살기가 좋답니다. 왜요?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는 게 불쾌지수거든요. 우리나라 여름에 불쾌지수 짱입니다. 7, 8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면 사고 칠까봐 선생님들이 방학해 주는 거야. 집에 가서 사고 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럼 여름철에 왜 우리의 불쾌지수가 높습니까? 그건 네, 적도 쪽은 더운데 건조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면 쭉쭉쭉 땀이 흐르죠? 근데 땀이 흐르는 족족 걔가 뭐합니까? 마르면서 이제 이게 송호연 쌤 부르기 전에 땀 말라. 기화가 일어나면서 기화열 흡수. 그러면 나의 체온은 낮아지죠. 그래서 시원하다고 느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말 안 해요. 온난 다습이야. 됐어? 네. 그래서 땀이 흘렀어. 근데 얘가 뭐해? 계속 그냥 흘러.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딱 했는데 두 겨드랑이가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지금 쫙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불쾌지수 짝이죠. 그러니까 다른 때는 예서가 그냥 툭툭 쳐도 미친냐? 그러고 마는데 여름철에 예서가 툭 쳤는데 저 땀이 여기 붙어. 그럼 칼근해져. 찌르죠. 그래서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워낙에 높아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열과 가습하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죠. 알겠죠? 네, 그래서 열나 눅눅합니다. 그래서 빨래에서도 막 냄새 나죠. 그래서 너네들은 평상시에 계속 나고. 그치? 좀 씻고 다니면 어떻겠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씻자. 희가쌤 한 달에 한 번은 씻으신단가. 너무 좋아한다 쟤. 좋아해. 저 새끼도 한 달에 한 번 씻는 거죠. 동질감. 우리 서로 법적으로 약속을 하자. 한 달 안에 한 번은 씻는 걸로. 녹화되고 있는 거 알겠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래. 근데 녹화되고 있는데 뭐 그거 뭐. 자, 한 달에 한 번은 씻는 걸로 약속하자. 한 달 넘기진 않는 걸로 하자. 이제 여름 다가오고 있다. 서로 조심하자. 여름에는요 창문을 열 수 없어요. 저기에서 조그만 애들이 막 들어와요. 지금 목욕. 너무 싫어. 뭐? 그래서 여름에는 창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은 틀지만 환기가 안 됩니다. 냄새가 이 안에 갇혀져 있어요. 서로 조심하고 하죠. 됐죠? 네. 그리고 여자애들 머리는 좀 묶고 다니도록 하죠. 한여름에. 되겠어요? 보기만 해도 덥습니다. 몸이 땀띠만 나요. 선생님이 여름에는 바리깡 들고 와서 가운데 한 줄만 쑥 깎아줘. 밖에 못 가지. 다 깎아주면 너무 예쁘니까 한 줄만 깎아줘야지.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름철은 이렇게 되고요. 여름철의 일기도 그려볼까요? 여름철은요. 북태평양에 있는 여기가 뭡니까? 고기압. 대각선 쪽이 저기압이 형성돼요. 알겠어?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겠죠? 풍향 읽어.
그냥 읽어. 남동 계절촌. 됐어? 네. 그러면서 기압 배치. 아까 겨울철은 서부 동저형의 기압 배치라 그랬죠. 여름철은요.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는 형태입니다.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 알겠어? 이 단어는 주로 고등학교 때 쓰는 단어입니다. 되겠냐? 자, 이렇게 돼서 날씨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계절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하나의 계절, 봄, 가을이요. 자, 봄, 가을이라는 날씨는요. 사실은 일기도를 잘 작성해도 그 특징이 잘 안 보여요. 되겠어? 물론 당연히 봄, 가을은요.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에 고기압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에 고기압을 그리는 이 순간 이 새끼가 이리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리는 순간 이 새끼가 이리로 갑니다. 됐죠? 더럽게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는 고기압이야.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이동성 고기압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압에 비해서 뭐합니까? 작아요. 그래서 쉽게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빠른 속도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고기압이 다가오면 날씨가 맑았다가 빠져나가면 뭐합니까? 흐려요. 됐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나라 날씨 변화가 뭐합니까? 극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훈이가 감기 걸린 거예요. 일교차가 더럽게 커서요. 아이고 지연아. 됐어? 양쯔강 기단 때문이야. 소동 걸어. 얘 때문이야. 알겠어? 이동성 고기압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래도 봄하고 가을은 구분이 되죠. 왜? 추웠다가 더워지는 과정이고요. 가을은 더웠다가 추워지기 때문에 됐어?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봄철을 표현하는 날씨에 단어 뭐 있어요? 지금이 딱 그거죠. 요번 주가 뭡니까? 꽃샘추위죠. 꽃가루 아니지. 중간. 그건 네가 안 씻어서 그래. 됐어? 그리고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가 오죠. 네. 됐어? 가을철 날씨의 특징 뭡니까? 시원해. 우리나라 가을철은요 열나 예뻐서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 옵니다. 하늘이요 더럽게 높고 맑아요. 됐어?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헛소리. 그 다음에 방송.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날씨를 표현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됐죠?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사계절이다. 자, 근데 이러한 기단이요 형성이 되면서 지네들끼리 꽉 하고 부딪히죠. 됐어? 네, 성격이 다른 공기덩어리들이 부딪힌단 말이야. 그때 생기는 게 뭐니? 전선입니다. 됐죠? 성격이 다른 공기덩어리가 부딪히는 걸 형상화시킨 실험이 있죠. 수조에다가요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쪽은 20도의 찬물, 반쪽은 80도의 열라 뜨거운 물. 우리 눈으로 구분하기 쉽게요. 찬 쪽은요 파란색 잉크 타요. 자, 그 다음에 뜨거운 쪽은 빨간색 잉크 타요. 그래놓고 가운데 칸막이를 확 치웁니다. 섞이니 안 섞이니? 섞이니 안 섞이니? 섞이니 안 섞이니? 똑같은 물인데? 밀도차 때문에 안 섞입니다. 왜? 같은 물이라도 뭐가 다르니까? 밀도가 달라 층이 형성이 됩니다. 됐죠? 누가 더 무겁습니까? 찬물이 무겁고요. 뜨거운 물이 가벼우니까 찬물은 내려오고 뜨거운 물은 올라가면서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층이 생겨버려요. 공기도 그렇습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순간 두 개가 섞이지 않고 층이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기, 성격이 다른 공기가 만나서 생긴 상공의 층을 뭐라 합니까? 상공의 층을 뭐라 합니까? 전선이랑 네, 얘는 전선이 아닙니다. 전선면입니다. 됐어? 그럼 전선 어디 있습니까? 하이! 전선 어디 있는 거야? 전선은! 전선 어디 있어? 전선! 야, 이쪽에 밑. 그건 아니지. 심장이 아프시네. 좀 적응할 때가 됐을 텐데 애들이 적응이 못 떨어져 큰일 나는 거야. 나 너무 가니. 나 망했어. 괜찮아? 괜찮겠어? 응. 집에 신장 몇 개 사장왔잖아? 떨어지면 새거 꽂고 없는데. 자, 전선을 있어, 전선. 전선은요. 전선면을 쭉 따라 내려왔을 때 땅이랑 만나는 요 점 하나가 전선입니다. 네.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전선이라는 건 전선, 면과 지면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다 잘못은 너네가 하는 거야. 난 잘못하지 않아. 아니 알겠어? 네. 전선면과 지면이 만나는 포인트 한 곳. 거기가 바로 전선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선은 어디서 생겨요? 고기압에서 생겨요. 왜 그러세요? 전선은 고기압에서 생깁니까? 저기압에서 생깁니까?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미친 개새끼들. 클라스를 불러? 네. 강의실에 계시는데 옆에? 전선은 어디서 생기니? 전선은 반드시 저기압에서 생기는 거죠. 고기압에서 절대 생기지 않아요. 일어났어? 새끼들아.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순간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지. 네. 상승 기류를 가지고 있는 곳에 생긴다고요. 저기압에서만 생긴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요 바로 전선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럼 생각해볼래?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어. 누가 힘쓸까? 찬 공기가 힘이 세다면 그 전선의 이름은 한냉전선이에요. 됐어. 찬 공기가 쭉 밀고 갈 겁니다. 그러면 한냉전선 지나가면 추워질까 더워질까?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고드름이 맺히겠죠. 그래서 뾰족 고드름 표시예요. 됐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어요. 이번엔 누구 공기가 힘이 셀까요? 따뜻한 공기의 힘이 세다면 얘를 뭐라 합니까? 온난전선이고요.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는 순간 따뜻해지겠죠.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그러면 고드름이 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 표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둥글둥글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런가 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두 개의 세력이 똑같아.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안 밀려. 이거 뭐라 그러니? 어느 쪽으로도 안 밀리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어.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게 정체 전선이고요. 정체 전선은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의 세력이 똑같기 때문에 한쪽은 찬 공기를 한쪽은 더운 공기를 서로 대치되게 그려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온도까지 평형을 네. 이루면서 실제로 이 순간부터 열은 이동하죠. 됐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둘의 온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섞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선의 성질을 잃어가네? 전선의 성질을 잃는 걸 우리 뭐라 합니까? 그걸 회색전선이라고 해서요. 회색전선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였다라는 표현으로 뾰족, 동글, 뾰족, 동글 이렇게 그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준 장마전선은 바로 정체전선은 장마전선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선은 어떨 때 뭐 생겨요?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전선은 처음에 발달할 때가 무슨 전선입니까? 정체전선입니다. 정신 안 차리냐? 다 배웠던 건데. 정체전선의 형태로 먼저 생겼다가 우리나라는 무슨 풍의 영향을 받습니까? 대기대순환 편서풍이야. 편서풍이란 얘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간다는 얘기겠죠? 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밀려가면서 됐죠? 여기에서 전선이 뜯어져 나갑니다. 먼저 누가 먼저 앞으로 나갑니까? 큰일 났네. 온난전선이 먼저 발달해서 앞으로 가고요. 됐죠? 나중에 누가 생깁니까? 한냉전선이 뒤쫓아오는 형태입니다. 됐어? 근데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진행 방향이 이쪽이 앞쪽이죠. 됐어? 이쪽이 뒤쪽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온난전선 앞쪽, 온난전선 뒤쪽, 한냉전선 뒤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온난전선이 먼저 생겨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동 속도 누가 빠를까요? 한냉전선이 우사인 볼트야. 됐어? 따라잡습니다. 따라잡으면 마지막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만나서 회색전선으로 뒤집니다. 이게 전선의 일생이야. 알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표현해요. 전선의 일생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죽어요. 자, 그랬을 때 전선이 가장 발달한 이 순간에 전선의 단면을 그리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건 중3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걸 잘라 전선의 단면을 그릴게요. 기역, 니은입니다. 자, 기역에 가까이가 한냉전선이니까 찬 공기의 세력이 세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갑니다. 무거우니까. 됐죠? 더운 공기는 쫓겨 뭐합니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생각해볼래? 찬 공기는 힘이 센데 무겁기까지 해. 강호동이야. 밑으로 깔. 됐어? 네, 더운 공기는 약한데 됐어? 가벼운데 약하기까지 해.
그럼 얘가 퉁치면 얘는 확 올라가요. 거의 수직 상승합니다. 그러니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의 경계면이 뭡니까? 경사가 더럽게 급해 급경사를 형성하기 때문에 곡선 표시합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가 수직 상승하면서 생기는 그룹 뭡니까? 수직으로 발달한 그룹 뭐라고 합니까? 저군형이 생기고요. 이 저군형이 생기면 무슨 비가 옵니까? 좁은 지역에 여기 있는 물방울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죠? 쭈라고 하는 소나기가 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군형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오는 건 한냉전선의 앞입니까? 뒤입니까? 한냉전선의 뒤쪽입니다. 왜? 얘 이동 속도가 빨라서요. 구름을 확 만들면서 지나가 버려요. 알겠어? 그래서 한냉전선 뒤쪽의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이렇게 오죠. 앞쪽에 오지 않습니다. 알겠냐? 네.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있어요. 온난전선은요. 가볍지만 더운 공기가 힘이 세서 밀고 간대요. 그래서 근데 찬 공기는 무겁지만 약해서 쫓겨간답니다. 약하긴 한데 무거워. 잘 갈까? 잘 안 가요. 됐죠? 그래서 찬 공기가 어슬렁 밀려 내려가는 거고 더운 공기는 열심히 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얘 때문에. 그러니까 경사가 뭐 할까요? 더럽게 완만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옆으로 넓게 퍼진 구름이 생깁니다. 멋진 말! 측문형. 그렇죠. 측문형입니다. 그래서 이 측문형의 구름은 무슨 비가 올까요? 넓은 지역에 무슨 비? 넓은 지역에 소나기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넓은 지역에 이슬비 또는 보슬비죠. 우린 이슬비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측문형의 영향으로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오는데 이슬비가 오는 지역은 온난전선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앞쪽에만 이슬비가 생겨요. 그래서 비는 전선의 양 끝단에 생기지 가운데는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 그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얘가 바로 한냉전선이다. 얘가 바로 온난전선이다. 알겠어? 근데 뭐? 이번에는 봐. 근데 이러한 전선이 생기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 새끼가 이렇게 가죠. 납득하냐? 네. 근데 여기에 우리 집이 있죠. 지금은 온난전선 앞쪽인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은 어디로 갈까? 온난전선 뒤쪽으로 가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냉전선 뒤로 가요. 되겠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날씨는 항상 온난전선 앞쪽의 날씨가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뒤쪽, 한냉전선 뒤쪽의 날씨로 바뀌어요. 이해합니까? 납득합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 온난전선 앞쪽에 있습니다. 온난전선 앞쪽. 그리고 두 번째 온난전선 뒤쪽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냉전선 뒤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편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날씨의 특징을 찾는 문제는 수능까지도 계속 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온난전선 앞쪽은요. 측문형의 구름으로 무슨 비? 무슨 비? 이슬비, 소나기 같은 비. 됐어. 그리고 가운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날씨 맑으면. 뒤쪽은요. 저군형의 구름으로 뭡니까? 소나기죠. 됐어. 저군형이 발달하는 과정. 저군, 정나눈. 됐어.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히라쌤한테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거는 중3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린 저군형 이렇게 해버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나갈 때 날씨는 이렇게 되는데 자, 기온하고요. 기압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눈치챘죠? 기온과 기압은 뭡니까? 반대예요. 그죠? 그러면 온난전선이 지나가는 순간 기온은 뭐합니까? 뭐합니까? 상승하겠죠. 그럼 기압은 뭐겠습니까? 하강하죠. 됐어? 네. 한냉전선이 지나가는 순간 기온은 뭐합니까? 하강하죠. 기압은 뭐합니까? 상승합니다. 알겠어? 이런 변화를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네들은 거의 이거 가지고 틀리진 않죠. 마지막은 뭡니까? 얘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뭡니까? 바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으면 걔가 풍향 변화를 일으킨 거죠. 제갈공명이. 됐어. 네, 그게 바로 전선이 움직일 때 풍향이 확 바뀌기 때문이야. 그걸 알았던 거죠. 자, 온난전선 앞쪽, 뒤쪽, 한냉전선 뒤쪽인데요. 이거 저기압이라고 했죠. 저기압은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죠. 되겠어?
시계 반대 방향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죠. 네. 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풍향 읽으세요. 무슨 풍입니까? 남동. 남동풍입니다. 그래서 온난조선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온난조선 뒤쪽에서 무슨 풍? 그렇죠. 남서풍이 불어요. 그 다음에 한den조선 뒤쪽에서 무슨 풍? 북서풍이 붑니다. 알겠어? 이걸 풍향으로 표현을 하면 됐어? 한 지점에서 바람이 불 때요. 맨 처음에 남동풍이 불었다가 됐어? 네, 얘가 남서풍으로 바람이 바뀌었다가 그 다음 북서풍으로 풍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전선이 하나 지나갈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풍에서 무슨 풍으로 바뀌었다? 무슨 전선이 지나가는 거냐? 이게 가장 많이 요즘에 물어보는 핫 됐어? 네, 유행하는 형태야.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유행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괜찮겠어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3페이지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못 풀면 뒤진다. 집중하자. 다 했냐? 모든 일기현상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국 날씨가 내일의 우리나라 날씨고요. 오늘 우리나라 날씨가 내일의 일본 날씨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갑니다. 편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3페이지 1번이죠. X 몇 개 있니? 몇 개 있어? 저 손가락을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몇 개 있어? 2개 있죠. 뭐하고 뭐가 X야? 3번하고 4번이 X지. 자, 해양에서 발달한 기단은 건조합니다. 자, 기단의 성질은 변질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변질됩니다. 됐죠?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데 저런 씨 개새끼. 얘 몇 개였는데? 자, 2번 A부터 이름 부르자. 됐어? A 시베리아, B 양쯔강, C 오츠크, D 북대 평양 기단이죠. 자, 3번 갑시다. 3번에 A는 기역, B 디귿, C 리은, D 리을. A는 이응, B는 비읍, C는 비읍. 그 발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비읍? 뭐 새롭네. 저 전염 또 필리핀 가서 한글 가르친다 또 비읍. 자, 8번은 쉬워집니다. 네. 야, 뭘 그럴 수 있어? 그거 맞춤법
중2 때 시험 본 거 아니야? 나 까먹었죠. 아니 비율이가 비율. 자, 호명아 4번은 그림 안 그려드려도 되죠? 네, 5번이요. 1번부터 순서대로 갈까요? 뭐예요? 안냉, 급함, 저분형, 소나기, 빠름, 낮아지. 되겠죠? 넘기죠? 자, 85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 가죠. 진표 다 했어? 야, 너네는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 우리 진표는 잘생겨서 벗었는데. 선생님 질문 지학생한테 못생겼다고 이런 거 진짜요? 진표 잘생겼는데? 진표 잘생겼는데 왜? 여기서 이 진표 아저씨같이 생겼다고 이상형인데. 이런 거 봤어요. 좀 늙어볼 수 있지. 마스크 다 벗고 누가 제일 잘생겼나 한번 봐야지. 에이. 내가 그랬지. 너네 마스크 벗었는데 박보검 하면 안 나오는데 다 총 쏴버릴 거야. 박보검 하시면 이 안에 숨어 있겠지? 없어요. 없어요. 벗었는데 정준하 나오면 다 총 쏴버릴 거야. 근데 얘는 왜 안 쏘세요? 나는 진표 잘생겼는데? 이상형인데? 선생님은 진표 스타일 좋아해요. 선생님 눈에 제일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송호 선생님 너무 잘생겨서 어쩌면 아 그렇죠. 잘생기셨죠. 근데 호진쌤보다요? 야, 되게 주관적이죠. 고진쌤 보여줘 호연쌤. 어? 고진쌤하고 호연쌤 중에 우열을 가릴 수 없지 않아요? 우열이 가려져요?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3명 수학 선생님까지 에이 수학 선생님. 신정영 원장님까지. 야 원장님. 야 우열 가려봐. 셋 중에서 우열 가려봐. 힘든 일이야? 아, 당연히. 자 우리끼리 조용히 하자. 그게 어차피 이거는 괜찮아. 이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할게요. 카메라가 있어요. 아 괜찮아 이거. 자 그게 뭐예요? 제보드다가 님. 잘 어울려. 야 심장이 없었네. 네. 선생님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수능했어요. 아 진짜. 네, 누가 누가 제일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서로들 자기가 잘생겼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해야 돼. 한 명은 반드시 무조건 한 명은 찍어야 된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우열을 가리도록 하자. 나는 우열이 가려지거든.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치? 네. 야왜 의아해? 아니 당연히 수긍을 하죠. 야 심정엽 쌤 손 들어봐. 양심을 있자는 거 서로. 객관적 눈을 갖자. 치우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1%의 리더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어? 객관적 안목을 갖자. 자, 심정엽 원장님. 객관적이네. 우리가 또 지위에 흔들리고 이러진 않아. 그치? 자, 송호연 쌤. 송호연 쌤이 김호진 쌤보다
저 호재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너 수업을 제 열심히 안 생각에 했는데. 호연쌤이 정말 좋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생 마스크 벗은 거 봤어? 네. 송원쌤. 알고 있으시는데 저 그러면 호진쌤. 호진쌤 마스크 좀 벗어달라. 봤어요. 이미 봤어요. 마스크 벗으면 호진쌤은 좀 달라. 호진쌤 아니면 괜찮아. 저희 학교 비슷하게 생긴 애 있어요. 어쩌라고. 마스크 벗으면 호진쌤은 약간 동안이야. 선생님 근데 저는 호진쌤이 그 호연쌤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송호연 쌤이 되게 여기서 제일 어리다고. 민스. 진짜요? 물론 민쌤이 어리다. 아니 과학쌤들 과학 사이에 선생님들 맞아. 중에서 제일 동생이야. 충격 먹었어. 얘 웃어요. 얘 웃어요. 뭐 과학 알잖아. 선생님 중에서 제일 동생이 송호연 쌤이야. 쌤이 놀랬어요. 아니 진짜 호진쌤이 제일 동생 같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제일 동생이 마흔이었어. 송호연 쌤이 제일 동생이라서 애교 얼마나 장난 아니야. 네? 살벌할 정도로 애교가 막 코에서 콧소리가 막 선생님 그냥 살벌한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 에이. 나의 송호연 쌤을 왜 이래? 호진쌤 목요일에 잘생겼어. 해야 돼. 잘생겼죠. 이제 뭐. 내 척에 이러면 송호연 쌤 가발 벗고 나온다. 어? 시키네. 감 나갈 수 있겠어? 진짜 가발 점도 많이. 여름 되면 벗을 수도 있다. 깜짝. 자, 자, 너네가 잊지 않게 선생님이 자꾸 얘기해줄게. 자, 85페이지. 85페이지 6번부터 가자. 야, 이거 영상은 송호연 쌤한테 안 보여주는 거야. 정육 쌤한테는 너네 보여준다. 너네 투표 결과 말한다. 여기 누구 있었는지 명단 얘기한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시끄럽게 얘기 안 하면 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저는 자, 갑시다. 6번부터야. 자, 6번부터 보시면 다 풀었죠? 자, 6번. 첫 번째 답. 시계. 두 번째. 풀어나간다. 세 번째. 상승. 네 번째. 흐리다. 기억. 저, 고. 됐죠? 8번. 순서대로. B, C, A. 그 다음 A는 복서풍. B, 남서. C는 남동. 남동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틀면 돼. 알지? 자, 9번에 서에서 동. 10번은 가가 남고 북저. 나는 서고 동저. 알겠습니까? 가 여름, 나 겨울. 됐죠? 어려운 거 없죠? 할만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은 거죠? 3분. 자, 3분 남았는데 저 빵 터진 그림 하나 있어요. 97페이지 잠깐 봐요. 이거 그린 사람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 같아. 거기 맨 위에 보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에너지 주고받는 그림 보이지? 너무 예쁘지? 선생님 이것보다 이 그리고 그- 공룡 대가리가 더 저거 먹는데 입에 부었는데 뜨거운 물이라서 2초짜리 되어가지고 까지는 거. 이빨 빠지고 이빨 났다고. 저 뜨거워서 이빨 빠져가지고. 야, 그리고 거기 구름 봐. 맨 위에 올라갔더니 무서워 그러고 우는 그림 너무 예쁘지 않니? 네? 우는 모습이 예쁘다. 아니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냐? 네? 아 진짜 감수성 없는 새끼는 씨. 자 2분 안에 하자. 다른 평가 다 풀죠. 자 거기 보시면 92페이지 1번부터 시간 됐죠? 네 25번까지요. 25문제만 풀 수 있어요? 시작. 되게 말이 재밌는. 빨리 안 풀어. 다 풀어.